이 기회를 틈타서 과연 외국인 투자자는 어떤 주식을 줍줍했는지. 마지막 종목은요, 바로 코스닥이 4일 연속 폭락을 했습니다. 오를 때는 한동안 꾸역꾸역 오르더니 단 4일 만에 한 달치 상승분을 그대로 반납을 했습니다. 원래 올라가는 속도보다 하락하는 속도가 2배, 많게는 3배 이상 빠릅니다. 이렇게 급락의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특정 증권사에서 갑작스럽게 매물 폭탄이 쏟아졌기 때문이죠. SG라는 외국계 증권사에서 8종목을 대상으로 매물 폭탄이 쏟아졌는데 이틀 연속 하한가를 맞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서 신용융자가 최근에 많이 늘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잔고가 높은 종목을 중심으로 동반 투매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첫 번째, 과도한 차입, 레버리지가 원인이 됐다라는 분석도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SG증권에서 이 공매도가 나온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코스닥이 무너지면서 코스닥의 대장주, 주도주 역할을 했던 2차전지 관련 주식들도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2차전지는 아직 우리나라 산업 분류상 업종으로는 분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ETF를 가지고 2차전지 주식들이 얼마나 조정을 받았는지 살펴보면 고점에서 현재 14.5% 정도 하락한 상황입니다. 연초 대비 엄청나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 조정을 받은 것 같고 추세가 무너졌다, 깨졌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단기간에 이 코스닥 지수보다 더 많이 하락한 것은 사실입니다. 코스닥 지수가 무너지면서 여기에 속해 있던 2차전지 주식 역시 크게 하락을 했는데 이 기회를 틈타서 과연 외국인 투자자는 어떤 주식을 줍줍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포스코 퓨처 M입니다. 포스코 케미칼이 최근에 사명을 변경한 그런 주식이죠. 양극재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4월 20일 이때부터 코스닥 지수가 4영업일 연속 하락했거든요. 전일까지 701억 원어치를 순매수를 했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순매수 3위입니다. 1위가 삼성전자고요. 2위가 최근에 이 방산 기대감을 받아서 상승한 현대 로템입니다. 포스코 퓨처 M이 시가총액이 조단위죠. 하지만 이 코스피 종목 중에서는 그렇게 대형주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 3위에 올랐습니다. 일단 실적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는 다른 양극재 제조사 대비로는 좀 저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것이지 실적이 감소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일단 광양 양극재 공장 초기 가동 비용이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GM과 LG 에너지 솔루션의 합작회사죠. 얼티엠 셀즈, 이쪽으로 양극재가 출하가 되는데 이게 좀 지연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소 좀 1분기 실적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티엠 셀즈가 오하이오주 1공장을 현재 가동을 하고 있는데 테네시주 2공장 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는 4분기부터는 이 공장이 본격적으로 완공이 되어서 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연초에 포스코 케미칼이 역대 최대 규모의 공급 계약 공시를 냈었죠. 지난 1월에 40조 규모 양극재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바로 얼티엄 세일즈 오하이오주 1공장 물량입니다. 즉 달리 말한다면 테네시주 2공장이 돌아간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에서 40조 규모에 육박하는 규모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간에 추가적인 수주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멘텀이 있고요. 국내 2차전지 주식들이 이 미국 모멘텀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단 말이죠. LG그룹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GM과 합작사가 많습니다. 근데 최근에 GM이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예상치를 상회를 했고요. 2023년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IRA 수혜 여부도 GM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데 지난 31일 IRA 세부 규정을 발표한 후에 GM CEO가 일부 전기차 모델이 $7,500 텍스 크레딧을 전부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자신 있게 밝혔습니다. 일단 현재 만들고 있는 쉐보레 볼트는 이에 해당이 되고요. 2024년 출시되는 실버라도 같은 경우에도 $7,500 전체 이 텍스 크레딧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모델 3 일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크레딧이 줄어들 것이다.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현재 미국에서 GM 쪽 분위기가 좋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은 LG 관련 밸류 체인, 특히나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얼티엄 세일즈에 직납을 하기 때문에 같이 한데 묶어서 이 GM 밸류 체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 포스코 퓨처엠을 외국인들이 좀 더 매수하는, 자,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연결 지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의 지분율을 보시면은 사실 3월까지는 그다지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4월달 들어서 본격적으로 늘리고 있고, 최근에 포스코 퓨처엠이 가파르게 상승을 했는데 이때는 사실상 외국인 지분율이 좀 횡보를 하다가 단기간에 급락을 하니까 이때 다시 늘리면서 올해 들어서는 외국인 투자의 지분율이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나노 신소재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4월 20일부터 25일까지 334억 원어치를 순매수를 했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닥 2위에 해당이 됩니다. 네, 상당히 많이 샀죠.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아마 2차 전지를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싱글월 CNT 도전제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자, CNT 도전제가 2차 전지의 이제 첨가제 용도로 쓰입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멀티월 CNT 도전제가 있고 싱글월 CNT 도전제가 있습니다. 멀티월 CNT 도전제 같은 경우에는 전기 전도성을 향상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하이니켈 양극재의 첨가제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멀티월 CNT 도전제를 만드는 기업은 나노신소재 말고도 LG화학 등 몇몇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싱글월 CNT 도전제 같은 경우에는 음극재 첨가제로 쓰이는데 이거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나노신소재만 생산할 수 있다고 해요. 주행거리 향상을 위해서 최근에 음극재가 천연흑연, 여기에서 인조흑연, 그 다음에는 실리콘 비중을 점점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리콘 비중을 첨가한다. 첨가하면 할수록 주행거리가 더 늘어나는, 에너지 밀도가 향상되는, 자,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실리콘 음극재를 늘리면 늘릴수록 부피 팽창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어해주는 것이 바로 싱글월 CNT 도전제다. 즉 실리콘 음극재 사용이 늘면 늘수록 싱글월 CNT 도전제 같은 경우에는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경쟁사도 없어요. 최근에 이 양극재 트렌드를 보면은 중저가형 모델을 중심으로 LFP 채용이 확대되는 분위기죠. 국내 배터리 3사 모두 이 LFP를 양산하겠다라고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LFP가 3원기에 비해서 명확한 단점이 에너지 밀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주행거리가 짧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주행거리가 짧은 단점을 보완한 차원에서 실리콘 음극재가 더 많이 쓰일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싱글월 CNT 도전제 역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부분이죠. 나노 신소재의 증설 계획을 살펴보면 2022년 기준 5,000톤 전도인데 올해 15,000톤으로 증설을 하고요. 2024년에는 25,000톤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캐파가 2년 만에 무려 5배 정도 확장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 본격적인 양산 및 실적 증가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부터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자, 그때가 가장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시기다라고 증권가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율을 보시면은 사실 2월 달에 가파르게 늘렸다가 그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 상황에서는 상당히 많이 좀 줄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최근에 이렇게 조정을 받으니까 이제부터 좀 다시 외국인이 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러한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은요, 바로 대주전자재료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지난 4영업일간 107억 원어치를 순매수를 했고요. 같은 기간 코스닥 13위에 해당이 됩니다.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이 실리콘 음극재를 최초로 양산한 기업입니다. 10년간의 연구 개발 끝에 2019년에 마침내 본격적으로 양산에 돌입을 했습니다. 현재 이 실리콘 음극재 캐파 같은 경우에는 3,000톤 정도인데 2024년까지 1만 톤, 2025년까지 무려 2만 톤, 현재 캐파의 거의 6배에서 7배 정도 확장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2026년까지 2만 톤이었는데 전방 시장 상황을 살펴본 뒤에 이걸 앞당겨서 1년 앞당겨서 2025년까지 2만 톤으로 늘리겠다라고 선언한 상황이에요. 이에 따라서 지난 1월 568억 원 규모의 2차 전지용 실리콘 음극재 신규 시설 투자를 공지를 했죠. 자기 자본의 43%, 거의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43% 정도를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에요. 그리고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 IMM 크레딧 솔루션이라는 그런 펀드로부터
799억 원어치의 투자를 유치를 했고요. 참고로 이 펀드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출자한 배터리 핵심 펀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만큼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 밸류 체인이다라고 볼 수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 밸류 체인이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GM 쪽과 연관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올해 얼티엄 셀즈,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오하이주 1공장, 그리고 테네시주 2공장, 자,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완공이 되고 가동에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물량이 늘어난다라고 한다면은 대주전자체류의 실리콘 음극재 납품 물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경쟁사가 여러 있어요. 포스코 퓨처엠, 한솔케미칼, SK 머티리얼즈. 자, 이런 기업들이 올해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실제 수율이 얼마나 나올지, 대주전자재료의 물량을 어느 정도 뺏어올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잘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대주전자재료가 실리콘 음극재만 만드는 기업은 아닙니다. 전도선 페이스트, 태양전지 전극 재료, 형광체 등 IT 관련 다양한 소재를 생산을 하는데, 올해 상반기까지는 사실상 이 전방 산업이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투자자들이 다소 좀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율을 보시면은 연초부터 꾸준히 늘리고 있습니다. 앞서 포스코 퓨처엠이나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들쭉날쭉했는데,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 연초부터 꾸준히 늘리고, 즉 장기 투자는 꾸준히 사모으는, 자,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가파르게 하락을 했는데 그때 오히려 지분을 늘렸습니다. 향후 이 외국인 투자자의 선택이 과연 옳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금일 코스닥 시장이 급락하면서 2차전지 주식 역시 크게 빠졌는데, 여기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떤 2차전지 주식을 주축했는지 대표적인 이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느 정도 공통 분모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GM 밸류 체인이다. 포스코 퓨처엠도 그렇고 대주전자재료도 그렇죠. 근데 이 GM 같은 경우가 최근에 양호한 실적을 발표를 하고 가이던스도 긍정적으로 제시하고, IRA, 이 텍스 크레딧 같은 경우에도 잘 받을 수 있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소 좀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주행거리 향상. 특히나 이 양극재 단에서보다 음극재 단에서 뭔가 주행거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자, 그런 소재를 만드는 업체에 주목을 했다라는 부분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투심이 확 꺾인 만큼 단순히 2차전지라는 타이틀이 붙어서 이게 다 날아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숫자가 찍히는, 자, 그런 주식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필요가 있고, 외국인 수급은요, 단기적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샀네, 앞으로 계속해서 좋아지겠네 라는 해석보다는 외국인이 이 기업을 왜 샀을까, 자,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현명할 거라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투자 심리가 현재 좋지 못한 상황에서 확실한 것에 민감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섣불리 빠졌다고 매수하는 것보다는 1분기 실적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